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이 시각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 투자가 과열 양상을 보이는 가운데 정부가 가상화폐 거래소를 폐쇄하는 법안을 추진합니다.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가상화폐에 대한 우려가 커 거래소를 통한 가상화폐 거래를 금지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며 거래소 폐쇄까지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현재 가상화폐 거래가 사실상 투기로 이루어지고 있음과 만일 일어날 수 있는 거품 붕괴로 인한 개인 손실에 대한 우려도 덧붙였습니다. 금융위원회는 오늘 열린 경제관계장관 회의에 코스닥 중심의 자본시장 혁신 방안을 상정했습니다. 혁신 기업에 대해 자본 잠식과 이익 여부를 따지는 등의 규제를 폐지하고 또 성장성이 있다면 시가총액과 자기 자본 조건만 충족하더라도 상장할 수 있도록 상장 요건을 완화할 방침입니다. 또 연기금 코스닥 시장 차익 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투자 비중 확대 등과 더불어 개인 투자자의 소득공제 혜택 기준도 완화하고 3천억 원 규모의 펀드를 조성해 저평가된 코스닥 기업에 대해서도 투자를 확대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2017년 비경제 활동 인구 중 경제 활동을 하지 않은 인구가 쉬었음으로 분류된 15세부터 29세 사이 청년은 30만 1000명으로 2016년도보다 2만 8,000명이 늘었습니다. 전체 청년층에서 쉬었음으로 분류된 이들이 차지하는 비율도 2016년 2.9%에서 2017년 3.2%로 0.3%포인트 높아졌습니다. 정부는 제1차 물가관계 차관회의와 제14차 최저임금 태스크포스를 열고 물가관리 방안과 외식산업 동향을 논의했고 이 자리에서 최근 일부 외식업체의 가격 인상 움직임이 나타나며 물가 불안 우려가 제기되고 있어 최저임금 인상을 빌미로 한 인플레 심리 확산 가능성에 선제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문을 열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자, 목요일장입니다. 오늘 목요일 시장, 양시장 방향을 좀 달리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거래소는 하락 쪽으로, 코스닥은 상승 쪽으로 무게를 싣고 있는데 옵션 만기이다 보니 변동성에 대한 예측도 좀 있었습니다. 변동성이 있긴 있는데 그 방향성 안에서 변동성이 지금 감지가 되는 모습입니다. 거래소 쪽부터 잠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큰 이슈 보이지 않는 가운데 전기전자 업종 어제도 낙폭이 컸는데 오늘 반등할 것으로 좀 예측이 되긴 했지만 여전히 소폭 하락하고 있습니다. 철강, 금속, 전기가스 업종들도 하락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보험업종 등이 좀 오르네요. 오늘의 포커스는 코스닥 시장일 겁니다. 일단 조금 전에 전해드린 헤드라인 뉴스와 맥을 좀 같이 합니다. 시장 육성 정부 정책 방안이 가이드라인이 나왔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에서 전해드린 대로 연기금 투자 확대 방안, 코스닥 상장 요건에 대한 완화 방침, 개인 투자자는 소득공제 혜택 등 어찌 보면 종합선물 세트가 아닌가라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그동안 나왔던 이야기의 재탕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까지 나오고 있어서 시장의 반응은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에서 좀 긍정적인 부분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입니다. 상승 동력에 따라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 모습인데 한 12시에서 1시 사이에 코스닥 시장이 잠시 출렁거렸습니다. 이유는 조금 전에 또 설명해 드린 대로 가상화폐 거래소 폐쇄에 대한 법무부의 입장이 나왔기 때문입니다. 보도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관련되어서 상장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지금 전체적으로 하한가 부근까지 내려가 있는 상황이고 가상화폐 종목들 한 종목 한 종목으로 봐도 대다수의 종목들이 지금 폭락을 하고 있다. 실시간 검색어에도 올라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굵직한 이슈들이 꽤 있는데요. 오늘장 내일장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또 수익률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코스피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코스피는 현재 2493포인트대에서 움직입니다. 0.25% 하락하고 있고요. 낙폭이 그렇게 크진 않습니다. 일중 흐름들 체크해 보도록 하죠. 2500선 잠시 터치를 했는데 바로 또 내주고요. 2480포인트대까지도 빠졌습니다. 그리고 이내 조금 전 시간에 조금씩 올라오면서 2493포인트, 94포인트대까지 현재 회복해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수급 주체 보시면 오늘 옵션 만기를 맞아서 외국인이 좀 팝니다. 외국인이 2,981억 원 팔고요. 개인, 기관 소폭씩 순매수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입니다. 삼성전자 하락하고요. SK하이닉스는 소폭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삼성전자가 240만원 초반대에서 벗어나질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는 15만 6천원까지 조금씩 올라왔네요. 포스코는 36만 7,500원, 1.34% 하락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네이버 소폭 하락하고요. 오늘 화학주, 금융주들, 보험업종들 좋습니다. LG화학이 1% 상승, KB금융이 2.73% 올라가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 40만원 턱걸이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은 이 거래일 전에 상승이 있은 뒤로 배당에 대한 이야기 나온 뒤로 상승폭이 좀 나왔었는데요. 어제 하락하고 오늘도 보합권에서 움직입니다. 11위부터 15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생명 올라가고요. 신한지주, 현대모비스, 한국전력 빠집니다. 특히나 한국전력은 52주 신저점까지 지금 내려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SK텔레콤 27만원 회복합니다. 이번엔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코스닥 시장 상승폭 다시 키웁니다. 843포인트대까지 올라가면서 일단은 정부 정책 기대감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측면이 강한 것 같습니다. 1%대 상승. 일중 흐름들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다시피 830포인트 초반부터 848포인트대까지 급등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그래프가 꺾이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한 1시에서 2시 사이 정도 되는데요. 1시경에 지금 법무부에서 거래소, 가상화폐 관련된 거래소 폐쇄 방안까지 지금 논의하고 있다, 절차에 돌입했다라는 이야기 나오면서 출렁거렸다가 다시 조금씩 회복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수급 주체 확인해 보도록 하죠. 기관만이 삽니다. 기관이 1112억 원 사고요. 개인 외국인 파는데 외국인의 매도 물량은 68억 원에 그치고 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오주들의 움직임이 굉장히 좋습니다. 셀트리온 오늘도 상승하면서 30만원 넘었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12만원대까지 이제 어느새 넘보고 있습니다. 신라제는 96,500원대, 그리고 CJENM은 소폭 상승하고요. 티슈진도 약보합권 수준에서 더 조금씩 빠지고 있네요. 6위부터 12 종목들 살펴보도록 하죠. 펄어비스, 검은 사막에 대한 기대감 어제 이어서 오늘도 유효합니다. 메디톡스가 어제 이어서 오늘도 큰 폭의 상승이 나오고요. 로엔 지속적으로 소폭씩 상승 흐름 가져갑니다. 바이로메드 어제 하락 마감했는데 오늘은 3.23% 올라가고, 휴젤도 오늘 3.51% 올라가면서 전체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11위부터 15위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죠. 포스코 캠텍이 7% 올라가면서 신고가입니다. 42,750원. 셀트리온 제약도 2.78%나 올라가고요. 코미팜도 38,000원 터치합니다. 어제 큰 폭의 상승이 나왔던 파라다이스 1.72% 조정 나오고요. 차바이오텍 오늘 35,000원대 초반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원달러 환율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1072원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보합입니다. 국내 양시장 여기까지 짚어보도록 하죠. 오늘장 이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다들 기대하셨던 코스닥 시장에 대한 정부의 정책 방향이 드디어 베일에 쌓였던 이 부분이 나왔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긍정적으로 보실 것 같은데요. 네, 일단은 코스닥 지수가 840선입니다. 약 한 15년 만에 보는 지수고요. 올해 들어서 하루를 제외하고는 줄곧 강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특히 코스닥 대장주인 셀트리온의 코스피 이전 상장을 앞둔 시점이라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고요. 아무래도 원인은 정부 기대감입니다. 오늘 정부의 코스닥 시장 활성화 방안이 발표됐는데요. 물론 옵션 만기라는 변수를 감안하면 장 막판 어느 정도 힘을 잃을 수도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있습니다. 그럼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보다 크다라는 판단인데요. 특히 두 가지 부분이 중요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코스피와 코스닥을 합친 통합 벤치마크 도입, 일명 KRS 300인데요. 새로운 벤치마크를 만들어서 연기금의 코스닥 투자의 비중 확대를 이어질 수 있다라는 측면이 매우 좀 강하다라고 할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3천억 원 규모의 코스닥 스케일업 펀드가 출시된다는 점입니다. 벤처 펀드 활성화라든지 아니면 기술특 내 상장 기업 자금 지원 등과 같이 바이오에 편중되었던 일부 코스닥 투자의 질적 개선을 좀 범용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제가 기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가상화폐와 관련된 이야기도 지금 굉장히 뜨거운 시장에서 감자입니다. 일단은 가상화폐가 개인주도의 코스닥 시장이 대체적으로 부상했다라는 평이 있는데 이 부분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투자하던 개인들이 가상화폐로 많이 넘어갔다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이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화폐 시장이 매우 뜨겁습니다. 정부는 여전히 가상화폐를 선별적으로 규제, 오늘은 거래소 폐쇄 얘기까지 나왔고요.
특히 100만 원 미만의 규모 투자가 대부분이라는 점이 있을 수 있겠고, 또 하나는 동전 화폐로 불리는 작은 단위의 알트코인 투자가 기성을 부린다는 점에서 투기적 요인도 상당수 배제하지 못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김치 프리미엄이라고 일컫는 국내 가상화폐 시세가 해외보다 약 한 30% 이상 비싼 점도 사실이고요. 앞서 살펴본 코스닥 시장의 개인들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에서 최근 가상화폐 붐은 대체적인 성향도 어느 정도 가지고 있다는 속성, 일부 부정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자금의 속성이 좀 다르다는 측면이 있는데요. 가상화폐는 블록체인을 바탕으로 한 분권화 코인, 즉 화폐라는 새로운 패러다임에 대한 기대가 투기적 수요를 일으키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화폐 시장에 한번 들어간 자금이 좀처럼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는데요. 지난해 연말부터 정부가 신규 계좌를 막고 있고 실명제 도입을 밟고 있다는 점에서 코스닥과의 대체성은 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그리 크지 않는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환율 이야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1070원대 지금 강하게 지지를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어떻습니까? 1070원대에서 위로 조금 더 올라갈지, 추세가 지금 돌아선 것인지 아니면 일시적으로 지금 한 1070원대에서 막혀 있는 것인지 궁금한데 어떻게 보십니까, 이 부분은? 한시장은 이번 주 월요일 장중 한 1160원 선이 3년 2개월 만에 무너진 것을 감안하면 최근은 후반으로 오면서 10원 넘게 상승한 점이 조금 고무적이고요. 지난해 하반기부터 이어졌던 원화 강세의 일반적인 기조를 감안하면 이번 주 10원 반등은 나름 의미가 있습니다. 원인은 두 가지인데요. 첫 번째로는 정부의 시장 개입입니다. 이번 주 정부는 1060선, 이 하단이라는 지지선을 시장에 강력하게 암시하면서 개입을 했고요. 두 번째로는 인플레 압력 확대로 인한 미국 달러와의 반등 가능성인데요. 실제로 국제유가가 배럴당 60달러 선에서 안착하면서 중국의 생산자 물가를 비롯한 인플레 선행 지표들이 반등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글쎄요, 원화 강세 추세는 크게 바뀌지 않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정부 개입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FTA 협상을 감안하면 강도는 이전보다 약해질 수밖에 없다라는 흐름이고요. 국제유가도 중장기적으로는 위험 선호를 야기하면서 원화 강세로 연결될 수 있는 부분도 분명히 있습니다. 원화 강세를 견인했던 수급 조정 요인이라든지 아니면 완충망, 그리고 한반도 긴장 완화 등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최근의 반등은 조금 제한적이다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국제유가 반등도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있긴 한데 60불 위로 지금 올라간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서 인플레가 좀 발생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분명히 있는 건데 국제유가 반등 지금 정도로 이어진다면 글로벌 금융시장에는 좀 충격으로 다가올까요? 아니면 호재가 될까요? 일단은 국제유가 반등은 두 가지 이유가 주된 원인입니다. 첫 번째로는 이란의 반정부 시위, 중동발 공급 우려를 자아내면서 가격 상승 도모하고 있고요. 미국의 때아닌 한파로 인해서 미국 원유 재고 급속하게 줄어들면서 역시 공급 우려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상을 넘는 인플레 압력은 연준을 비롯한 글로벌 금리 상승 압력으로 높인다는 점에서 시장에는 변동성 요인이 맞고요. 공급단에서의 유가 상승은 결국은 그 지속성이 제한적이라는 측면이 분명 저희가 염두할 필요가 있습니다. 시혜혁명과 같은 구조적인 변화가 큰 흐름에서 유가 상단을 누르고 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보다 근본적인 원인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수요 인플레 확대, 즉 글로벌 경기 개선이 뒷받침되는 인플레는 자산 가격에는 결국에는 긍정적일 수밖에 없다라는 확신을 가질 필요가 있다는 점이 분명 좀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목요일이고요. 내일 지나 다음 주에 저희가 짚어볼 만한 글로벌 이벤트들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점들을 볼까요? 글로벌 경기 개선의 연장선에서 다음 주 주시할 이벤트, 미국 연준의 베이지북 발표입니다. 베이지북은 미국의 주요 지역별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자료고요. 이미 미국의 제조업 경기가 2년 내 최대 호황을 보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의 인근 상승이라든지 그로 인한 소비 개선 여부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미국의 경기를 판단하는 연준의 입장을 통해서 향후 가장 중요한 트리거가 될 수 있는 연준의 통화 정책을 가늠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자, 다음 주 이벤트까지 들어봤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하나금융투자증권 자산전략팀의 김두원 연구원이었고요. 이슈 칼럼 이어집니다. 마켓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이슈 칼럼 시간입니다. 오늘은 GFM 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일단 뭐 두 가지 큰 이슈가 있는데 네. 코스닥 쪽부터 먼저 짚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뭐 지난해부터 정부의 정책 기대감으로 지금 코스닥이 올라왔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네. 오늘 뚜껑이 열렸습니다. 이 종합선물 세트다라는 평가가 있고요. 네. 어느 정도는 이 정도는 예상을 했는데 뭐 연기금 투자 확대부터 해서 대체적으로 뭐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데 일단은 반기는 분위기인 게 코스닥 시장은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게 뉴스가 나오면 원래 뉴스에 팔아라 이런 격언들도 있는데 이게 네. 계속 갈까요? 어쨌거나 우리 정부에서의 어떤 이 코스닥에 대한 집착은 상당하다는 걸 우리가 느낄 수 있네요. 예. 작년부터였고 주도하는 것은 금융위원회죠. 그렇죠. 글쎄요. 저는 솔직히 금융위원회에서 이런 걸 갖다가 뭐 하는 게 맞는 건지도 사실 좀 그 얘기가 원론적으로 있더라. 이렇게까지 해주는 게 맞는 것인가라는 부분이죠. 그러니까요. 예. 그런 생각도 들고 오늘 지금 뭐 빗썸 같은 거래소 지금 접속이 되나요? 지금 업비트, 빗썸 우리가 대체적으로 알고 있는 것들이 저도 방송을 하면서 실시간으로 검색을 하고 있는데 이 네. 가상화폐 관련해서 네. 지금 접속이 되지 않고 있는 어렵습니다. 트래픽이 좀 몰리고 있어요. 트래픽이 몰려. 예. 그럼 팔고 싶어도 못 파네요, 지금. 접속이 안 되면. 그렇다고 볼 수 있겠죠. 일부 네. 사용자들 같은 경우에는. 글쎄요, 그 부분도 그래요. 뭐, 코스닥 이전에, 제가 봤을 때 예를 들어서, 미국 같은 데서는 지금, 시카고에서는 뭐 아예 뭐 선물 선물로 거래를 받죠. 하고 있고, 일본도 그렇게 하고, 뭐 우리도 원론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블록체인 기술은 앞으로 우리가 혁명이다 뭐. 혁명이다, 피할 수 없는 예, 어떤 예. 뭐 그런 상황인데, 다만 지금 우리나라의 이 묘한, 뭐랄까요, 기류 뭐야? 이 DNA에 한민족 DNA에 숨겨져 있는 그 도박 근성이랄까요? 한방. 한방. 네. 아니면 뭐 풀데 없는 그 한일까요? 이게 꼭 이런 식으로 흐르다 보니까 예. 이제 정부 정책 당국 입장에서는 그건데 저라면은 그냥 이 정도에서 말겠어요. 굉장히 위험한데 예. 그것이 또 그리고 진정한 어떤 대체 화폐로서의 어떤 가능한가 부분도 불명확한데 굉장히 지금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으로 너무나 투기적인 형으로 가는데 네네. 향후 여기에 대해서는 투자자 본인의 책임이다. 그것만 분명하게 하고 가면 좋을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지금 또 뭐 거래소 폐쇄까지 어느 정도 정책 방향을 갖다가 제시하면서 이렇게 됐을 때 그러면은 또 이거 괜히 원망 들을 거 아닙니까? 지금 뭐 볼멘 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주식도 마찬가지죠. 뭐 활성화 대책이고 뭐고 나오기 이전에 나오고 마을을 떠나서 시장에 들어가고 진입과 진출은 들어가고 나오는 거는 투자자의 판단입니다. 예. 예, 투자의 판단이고 왜 코스닥만 활성화해야 되죠? 코스피는 뭐 그런 생각도 들고. 네. 예, 그래요. 뭐 시장에 계신 분들 입장에서는 야 그래도 활성화 해주겠다는 게 좋은 거지 예. 하는 건데 이제 그러면은 뭐 코스닥 말고도 활성화 많이 좀 할 때가 어디 한두 개겠습니까? 저도 좀 활성화. 네, 그래 혹시나 싶어서 금융위원회 예. 보도자료 보니까 이렇게 나오네요. 어떻게 나옵니까? 화면에 보시면은 예. 이렇게 나옵니다. 죄송합니다. 이러다가 아무래도 이거 한 소리 들을 것 같은데 너무나 이 공식적인 어떤 공문서의 냄새가 나죠. 예. 3대 전략, 10대 과제. 3이라는 숫자와 전략 3개 그리고 만들다 보니까 9대도 아니고 10대 과제. 예. 뭐 저렇게 해서 이제 하는데 시장 입장에서는 뭐 애초에 나왔던 얘기가 뭐 3천억 뭐 펀드 조성한다. 펀드 조성. 예. 모르겠어요. 뭐 하려면 한 1조면 모를까. 3천억 원 규모가 좀 애매하다는 좀 애매한 얘기도 들리고 예, 그런 상황인데 오늘 저 정도 아까는 코스피 제가 한 2시간 전에는 보니까 11포인트 빠지고 코스닥 11포인트 오르고 하던 게 이제는 또 8포인트 쪽으로 수렴하네요. 예. 그래요. 근데 코스닥은 이렇게 보시죠. 예. 어쨌거나 현 레벨 자체가 840으로 올라서면서 지금 보시면은 자, 이 부분도 뭐 말이 많은데 예. 이게 자, 이렇게 해서 자, 2000년 90년대 후반 예. 그 정신없었던 그 뭐 우리 버블이죠, 닷컴 버블 우리 세론 기술 어쩌고 저쩌고 하던 시절 예. 왜 증권사 사원 대리급들은 이거 임원들한테 본부장한테 팀장들한테 담아야 됩니다 하고 그
시장에 오래 몸담았던 분들은 야 저게 주식이냐 저게 시장이냐 저렇게 가는 게 저거 위험하지. 예. 그런데 다 날라갔죠. 그쵸. 꺼졌죠. 다 날라갔죠. 사원 대리들의 날라갑니다도 맞았죠. 날라갔죠. 예. 또 그리고 그 사원 대리들 입장에서 봤을 때 세상 변하는 거 모르는 꼰대들 싶었던 그 윗분들도 맞았어요. 다 날라갔어요. 그렇죠. 재산 다 날라갔어요. 또 그렇네요. 뒤늦게 들어가셨던 분들은 예. 그런 상황이었는데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그때 이후에 이 코스닥 버블의 붕괴 이후에 그나마 올라갔던 데가 금융위기 직전에 여기까지였는데 지금 이제 우리가 이 레벨을 살짝 올라서고 있다는 얘기죠. 올라서고 있다는 얘기고 이렇게 오랜 기간 끝에 이동평균선이 모여서 이제 정배율로 돌고 있고 이제 추세는 MACD 월간 차트에서 매수 신호 나오고 이제 제로 위에서 움직이고 조금 과매수 국면에 접어들었다는 신호는 나오지만 이 정도라면 얼마든지 이런 식의 흐름도 가능하니까 뭐 코스닥에 대해서는 이제 여전히 기대감 내지는 그리고 한번 이 정부 차원에서도 밀어주는 시장 그런 생각을 하게 된다면은 여기에 대한 기대감은 뭐 버릴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종목마다 차트들이 좀 험하죠. 험하게 그쵸. 가죠. 예. 뭐 최근 들어 회자되는 셀트리온이나 뭐 오시아나 할 것 없이 종목을 함부로 언급해서 죄송합니다만 이거는 보면 세력이 달라든 그림들이에요. 그죠? 뭔가 이렇게 펀더멘털이나 길게 내다보기보다는 하다못해 한 사흘 후에 갚아야 되는 빚내서 들어온 돈들 뭐 이런 것들이 한꺼번에 몰렸다는 느낌이 드는 그런 상황입니다. 아까 나왔던 이 제시 가운데 시장의 건전성, 신뢰성 강화 이게 코스닥 시장 경쟁력 강화에 우리 또 당국에서 제시한 10대 과제 중에 하나인데 건전성이나 시장의 건전성이나 신뢰성 뭐 그리고 불공정 거래 건절 이런 것들이 진짜 질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가줘야만이 의미 있는 활성화 정책이요 명실상부한 활성화 정책이죠. 잠시 이 정책에 기대서 한번 먹고 튀자 하는 차원의 그런 식의 그거라면은 이 코스닥은 그 오명을 끝끝내 못 벗는 겁니다. 저게 시장이냐 그 소리. 나 코스닥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기분 나쁘다 하실 분들 있으실 거 충분히 압니다. 그러나 우리 코스닥은 극복해야 돼요. 그렇죠. 그걸 극복하지 못하면은 그저 일시적으로 이런 어떤 정부 차원에서 지원 요구 받아서 한탕 해먹고 말지 하는 차원. 이 와중에 그 기업의 대주주나 오너부터가 우리 주식이 왜 이렇게 오르지? 이런 분위기라면은 이 와중에 난 좀 줄여야겠는데 털어야겠는데 직원들 지금 뭐 이익이 안 나서 월급도 제대로 못 줄 형편인데 그냥 우리 사주로 퉁치자. 이런 정도에 그치는 활성화 정책이라면 의미 없다고 봅니다. 실제로 이렇게 좀 분위기가 좋아지면은 찬물을 끼얹는 재뿌리는 최대 주주가 가끔 나오곤 하죠. 실제로. 그리고 이제 조금 뭐 미국도 유럽도 그리고 최근 들어 아시아장도 이제 급하게 그동안 작년 3, 4분기 이후 쭉 달려왔잖아요. 달려온 상황에서 지금 이제 조정이냐 아니면은 단순한 조정이냐 아니면 얼만큼 왔는 데서 이제 또 변곡이냐를 고민해야 될 정도의 또 흐름이 약간 감지되잖아요. 미국 금리가 너무 오른다든지 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뭐 드릴 수 있는 원론적 답변은 흥부는 건물이다. 그럼 한 가지만 좀 이것도 원론적인 질문일 수 있는데 그냥 한번 여쭤볼게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 투자할 때 우리가 기업을 보고 펀더멘털이나 성장성을 보자 그러잖아요. 뭐 가치에 투자하자. 근데 코스닥 시장을 투자할 때는 단기 이슈에 치중하는 경향이 사실 좀 있어요. 개인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는. 시장이 또 그렇게 움직이죠. 그리고 뭐 하나 나왔다 그러면 쭉 올라가고 그러잖아요. 그럼 코스닥 시장을 볼 때도 코스피처럼 이제 가치 투자나 좀 장기적인 뭐 이런 것들을 보면서 해도 괜찮다라고 보시는 거예요? 아니면은 아직은 좀 이제 그런 시장을 만들어 가야겠죠. 아직까지 갈 길은 좀 그런 있다. 시장을 만들어 가야겠고 우리 코스닥 종목들 가운데도 조금 된다고 해서 금방 뭐 코스피로 옮기고 이런 것보다 여기도 뺑 같은 게 나와야죠. 그런 기술주나 뭐 이런 것들이 진정한 좀 말이 되는 스토리. 그리고 한번 몇 년을 갖다가 뭐 소위 말하는 워렌 버핏의 뭐 가치 투자 이런 것들. 뭐 십수년을 묻어놨더니만 뭐 몇 배가 되었다 이런 거. 그 정도로 이렇게 믿고 기다릴 만한 포텐셜이 있어야겠죠. 기술력. 아니면 진짜 이렇게 스토리로 회자되는 그것이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되지. 그냥
뭐 정부 정책 몇 개를 가는 그런 시장은 예. 이제는 지양해야 된다. 뭐 이런 네. 말씀이신 것 같고요. 네. 그래요. 그러면 옵션 만기일 얘기도 한번 해야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변동성은 좀 적은데 지난 옵션 만기일에 저희가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끝날 때 보니까 완전히 다 팔아버려갖고 밀린 게 있었어요. 맞아요. 뭐 CJ 대한통운 같은 경우 13% 밀리고 막 20% 넘게 밀리고 그랬는데 한식 정덕영랑 말 끝나고 뭐 별일 있겠습니까? 오늘 이 정도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했는데 나서- 한 시간 사이에 그렇게 했죠. 예, 밀렸죠. 오늘도 그럴 확률이 있을까요? 그게 지난달이었나요? 예, 지난달입니다. 그거 한 달 전이요. 그러면 뭐 오늘 이 정도로 끝나지 않을까요? 2달 연속 그렇게. 그렇게까지 밀지는 않을 것이다. 예, 변동성은 많지 않네요. 그러면은 요거 하나만 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BOJ를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은 네. 게 테이퍼링 우려가 좀 부각이 되는 게 말은 이렇게 하지 않았는데 소장님께서 분명히 이 부분을 짚어주셨어요. 그러니까 BOJ에서 말은 그렇게 하지만 테이퍼링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겉과 속이 다를 확률이 분명히 있다라는 부분이었는데 실제로 지금 테이퍼링 우려가 갑자기 부각이 됐습니다. 그게 좀 애매합니다. 애매해요. 말인즉슨 이틀 전에 화요일 날 이제 BOJ가 늘 하는 그 공개 시장 조작. 예. 즉 그래서 뭐 때 맞춰 이제 국채를 갖다가 얼마씩 사가고 하는 부분에서 생각보다 예상했던 것보다 15년에서 25년 구간에서 100억엔, 25년 이상 장기물에서도 100억엔 적게 샀다. 이것 때문에 예. 달러엔 환율도 떨어지면서 엔화 강세, 니케이도 그동안 잘 달려다가 주춤, 뭐 이런 흐름입니다. 네네. 이런 흐름이고 결국 BOJ도 이제는 결국 통화정책 정상화로 가는 수순이냐, 예. 뭐 이런 얘기가 이제 나오는데요. 글쎄 뭐 이렇게 보입니다. 달러엔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예. 일간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한번 띄워주시죠. 예, 이때 작년 6월 이때 한번 휘청한 줄렁했던 이때는 브렉시트 때입니다. 브렉시트 때였는데 소위 말해서 엔화가 예. 안전자산이랍시고 해서 달러엔 환율이 이렇게 뚝 떨어지는 엔화 강세가 나타났었고 그 다음에 이 무렵 또 아래 꼬리 달리면서 쭉 올라갔던 이때는 11월 10일 즉 그 전날 트럼프 대통령 당선 확정되던 날. 예. 뭐 이런 상황이었고. 그러고 나서 이렇게 또 트럼프 덕분에 가나 싶던 달러가 해바뀌면서 쭉 밀려와서 예. 사실상 이 안에서 그냥 놀았죠, 작년에. 그쵸. 네, 뭐 한 108엔에서 뭐 한 115엔 어라운드. 뭐 예. 이런 식이었는데. 자, 그렇다면 이거 갖고 지금 오른쪽 끝부분 어제 그저께 이틀 이것 때문에 밀렸다고 하는데 예. 사실상 보면은 그저께 그 BOJ 조치가 나왔을 때는 이 정도고 어제는 훅 밀렸는데 저는 오히려 그거보다는 이거 같습니다. 그냥 단기적으로 이렇게 선을 그어본다면은 요즘 이렇게 엔 약세 포지션이 많아요. 예. 달러에 대한 엔 약세도 있고 유로나 파운드 뭐 심지어 남아공 란트에 대해서도 즉 이른바 와다나베 부인이라고 할 만한 일본의 FX 거래를 하는 개인에 이르기까지 엔 약세 쪽에 배팅하는 그런 쪽에서 어떤 기술적인 그게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어쨌거나 이틀 사이에 달러의 환율이 제법 밀리고 한 114엔에 육박하다가 이게 지금 111엔대 중반까지 왔고 예. 우리 환율은 때맞춰 뭐 당국 뜯어 올리는 개입도 나오고 예, 예. 이렇게 하면서 또 유로도 1.20에서 좀 주춤거리다 보니까 위안도 다시 또 이렇게 환율이 좀 오르고 해서 같이 이렇게 오르면서 엔원 환율이 급격하게 올라버렸어요. 예. 이제 그런 정도까지 왔는데 이것까지 해서 뭐 살필 거는 많습니다만 예. 이것도 시간을 두고 보시죠. 즉 이게 또 어제 시장을 출렁거리게 했던 블룸버그 보도입니다. 예. 중국이 미국 국채를 갖다가 사는 걸 갖다가 중단하거나 아니면 규모를 줄이는 쪽으로 그쪽으로 가고 있다 이런 예. 얘기죠. 그래서 무슨 뭐 어떤 기관에서 이제 정부에다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얘기고 지금 이 그래프는 1200이고 빌리언이니까 이게 1조 2천억 달러, 1조 1900억 달러 정도를 예. 들고 있습니다. 뭐 그런 상황인데 미국에서 그거 하니까 예. 교역 관련해서 중국을 압박하려고 하니까 그러면 우리는 국채 팔아버린다? 뭐 이런 식의 이제 강대강 대결. 예, 강대강 대결이라 뭐 이렇게 하는데 얼마 전까지 무슨 뭐 서로 한판 할 것 같은 미국하고 또 북한이 요즘 들어서는 또 갑자기 평창 관련해서 싹 분위기 바뀌면서 예. 대화해볼까 하는 것처럼 어제 트럼프 대통령 그 얘기도 하더라고요. 예. 그러니까요. 이런 부분들이 그거 한데 어쨌거나 한 가지 궁금한 거는 예. 이거는 일주일 동안 그리고 향후 뭐 한두 달 정도 시간을 두고 지켜보시죠. 미국채 10년물입니다. 예. 이게 굉장히 어려워지는데 2.4를 올랐었습니다만 이때 2013년 그때 테이프 텐트럼 나와던 그 무렵 사실상
빌그로스, 뭐 채권왕이라고 불렸던 빌그로스는 이때 이미 30년 국채 강세장 끝났다 했다가 그러고 나서도 지금 5년째예요. 5년째 채권 강세장은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는데 예. 결국 어제 그제 또 나왔죠. 빌그로스나 군드락 할 것 없이 구채권왕, 신채권왕 둘 다 말하기는 이거 심상치 않다. 금리 올라가는 게 뭐 유가 올라가는 것도 그렇고 예. 그런 상황이네요. 그래서 뭐 유가는 다음 주 하시죠. 예. 아람코 상장할 때까지는 유가 안 오르겠습니까? 그렇죠. 지금 유가 조금 더 갈 것이라고 보는데. 그동안에 55불, 65불로 조금 그 레인지를 끌어올렸는데 예. 레인지 상단 65까지는 한번 터치해보는 정도가 아닐까 싶기도 하고 지금 시장은 뭐 살펴볼 건 많네요. 그 외에도 뭐 구리를 비롯한 비철금수도 제법 올라서 이게 실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갖다 유발할 수 있을 것인가, 지속성이 있을 것인가 이런 것들이 금년 한 1분기 정도의 시장의 화두입니다. 이슈가 되겠다. 그래서 금리가 진짜 꾸준히 오를 것인가 이러다 말 것인가. 꾸준히 오르면 아무래도 위험자산 시장에는 즉 증시에는 좀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개괄적으로 마지막에 들었던 이야기가 아마 다음 주에 저희가 할 이야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품투자연구소 이진우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소장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 함께 하셨고요.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립니다. 오늘도 라이브 매매타임 시간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은 종목 이야기 해볼 예정이고요. 하단에 번호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되는 샵 0082번을 통해서 종목 상담 지금부터 남겨주셔도 좋습니다. 헌터스 경제연구소 김진석 소장, 메리츠증권증권 여의도금융센터 김지훈 차장과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